안녕하세요, 원문캠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하기로 했던 유럽 중고 장터에서 산 이 카메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카메라를 샀을 때 미스테리한 필름이 들어있었어요. 이 안에 이 필름이 들어있었어요. 코다컬러 팩. 요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이 필름 현상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 카메라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 필름을 현상을 했습니다. 그 현상한 내용을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스테리한 필름 외에도 제가 베를린에서 필름을 몇 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베를린이랑 이태리 풀리아 지방이랑 로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로마는 사진은 별로 많이 안 찍고 베를린이랑 풀리아 지방에서 주로 찍었는데, 그 사진들을 같이 보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여행을 갈 때 필름 카메라를 꼭 가져가서 필름을 사용하면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는데, 예전엔 디지털 카메라만 가지고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사진을 너무 많이 찍는다는 거였어요. 그게 문제점이었어. 누가 들으면은 아니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으면 좋은 거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하루에 막 200장씩 300장씩 찍고 그때 거기에서 한 점 골라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파일을 가져와서 그냥 하드에다 저장해 놓고 끝. 그리고 한 1, 2년 지난 뒤에나 아니면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이제 여행 갔던 게 떠올라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걸 언제 찍었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사진을 찍었지? 그리고 아예 또 몇 년이 또 지나게 되면은 이걸 내가 어디서 찍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구글 포토에서 사진을 짰다가 제 짝꿍한테 보여줬는데 우리가 여기 이런 데 갔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다. 그리고 막 이런 거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그리고 또 똑같은 여행지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2017년에 갔는지 2019년에 갔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오키나와 저희가 2번 정도 갔었는데, 첫 번째 오키나와에서 찍은 건지 두 번째 오키나와에서 찍은 건지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디지털의 폐해다, 이렇게 느꼈어요. 누가 들으면 내가 기억상 찜찜해 올린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진짜 사진을 몇천 장씩 찍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불편함을 줘보자, 나에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게임 회사에서도 UI 디자인을 했었고 계속 UI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UI 디자인이나 UX 그런 거를 공부하시고 그런 거를 마케팅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전략을 펼칠 때, UX 전략을 펼칠 때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일부러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더 한 번 더 상기시키게, 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면은 좀 더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줘요. 29cm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의 그 소비자한테 더 기억에 남기 위해서 UI적으로 좀 더 불편함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찍는 거에도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필름 카메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필름 카메라를 가져갈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필름을 골라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필름의 허용치가 있잖아요. 디지털은 무한대로 찍을 수 있다면은 필름은 한 롤에 36장이고, 그리고 요새 필름 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한 롤 아니면은 이틀에 한 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가져가는데, 그래서 뭐 세 롤 내지 네 롤 막 이 정도 가져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오는 제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현상을 맡기러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좀 기다렸다가 스캔을 받아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 약간 이런 많은 단계들이 존재하죠. 이게 오히려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여행을 더 정리하고 다시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카메라를 가져갈지, 어떤 필름을 가져갈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디를 여행할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 환경이 좋고 풍경이 멋진 이런 곳을 갈 거다, 그러면 저는 아마 중형 카메라를 가져갈게요. 막 엄청 광대한 스케일로 뭔가 디테일하게 찍고 싶으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먼 곳을 가거나 할 때는 작은 카메라를 가져갔겠죠. 이런 자그만 PNS 카메라를 가져갔겠고, 타협을 해서
SLR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가져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르는 것부터 여행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부터 여행의 시작이다. 그쵸. 거기서부터 여행의 시작이 되는 거고, 필름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내 스케줄이 낮에만 돌아다니는 스케줄인지 밤에도 돌아다니는 스케줄인지에 따라서 ISO 값이 높은 필름을 가져갈지 낮은 필름을 가져갈지, 그리고 일본을 갈지 유럽을 갈지 아니면 해변을 갈지 산을 갈지에 따라서 그 필름마다 그 고유한 색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필름을 가져갈지 생각하는 것부터 여행 계획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사진을 위한 여행이 될 수 있지만 그 거기에 맞춰서 여행 계획이라든지 여행 사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탄탄하게 기획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뭐 디지털 카메라들 뭐 밤에 찍어도 잘 나오고 낮에 찍어도 잘 나오고 뭐 로우 파일로 찍은 다음에 나중에 집에 와서 현상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 계획을 안 짜게 된다. 사진 계획을 안 짜게 된다. 그러니까 로케가 없어지게 된다. 내가 미리 생각해 놓은 촬영 로케. 좀 나태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좋은 샷이 아니면은 잘 안 찍게 돼요. 디지털 카메라처럼 연사로 막 3-4장씩 찍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꼭 남기고 싶을 때 찍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더 기억에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면서 그 풍경을 보고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장이 아까우니까. 맞아요. 그쵸. 필름이 아까우니까 되게 신중하게 찍게 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작가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행 다니면서 그리는 이유는 그 기억 속에 오래 남기고 싶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게,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랑 그림 그리는 거 사이인 것 같다, 중간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도 신중하게 찍게 되고, 여행지에서 어떤 장면을, 찰나의 순간들을 좀 더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남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마음속에 부채감이 생겨요. 이 필름 언제 맡기지? 이 필름으로 어디 찍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나요. 또 한 번에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여행 설렘. 갔다 설렘. 이거를 현장 갔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올까? 현상이기 전까지 그런 설렘이 또 존재하고, 그리고 현상을 맡기고 스캔본을 받으면은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여태까지는 내가 찍은 사진을 계속 못 보다가 드디어 그때 딱 봤을 때 맞아. 오 대박,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그때 찍었던 그 장면이 이런 사진으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 감동이 존재해요. 그래서 좀 더 그 상황이 더 선명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오히려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때 진짜 날씨도 덥고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찍었는데 사진이 정말 잘 나왔다, 아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기억이 잘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상을 해서 스캔까지 받았을 때 그런 설렘들과 이제 감탄으로 여행을 좀 더 약간 여행의 마침표를 약간 찍어주는 어떤 하나의 여행의 갈무리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필름을 현생하면. 잘 되게 딥하게 기록하는 방법. 맞아요. 딥하게 기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진짜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진짜 깊게 박히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필름 카메라의 그런 의도적인 불편함으로, 좀 넣지 않냐? 그런 의도적인 불편함으로 여행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 좋은 면이 하나가 있죠. 필름 값이 워낙 너무 비싸고 거의 2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건 둘째 치고 만약에 필름 카메라가 고장이었거나 필름이 빛에 노출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찍는다거나 그러면은 정말 하나의 여행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약간 그런 큰 리스크가 존재하죠. 예전에도 필름 날려먹은 적 있지 않나요? 있지. 슬펐지. 롤라이로 찍었는데 날린 적 하나 있잖아요. 그게 안 감겨서. 필름이 제대로 안 감겨서 한번 날린 적이 있고, 자동이 아니라서 필름 음. 감는 게 수동이면 잘 안 될 때.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더 그 사진이 소중해지는 거죠. 잘 나왔을 때의 감동. 약간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잖아. 찍고 아 이게 잘 나왔을까?
뭐 너무 밝게 나오진 않았을까? 아니면 혹시나 필름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이런 약간의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딱 현상했을 때 제대로 나온 걸 봤을 때 더 감동이 큰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뭐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은 좀 독특하게 갔다 왔는데 거기 현지에서 필름 카메라를 아예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필름 카메라를 샀고 그 필름 카메라로 베를린과 풀리아에서 이태리 풀리아 지방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 오늘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샀는지는 그 전 영상에 아 맞아요. 어떻게 샀는지는 첫 번째 영상을 보지 말 거예요. 링크를 제가 걸어둘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찍혔냐. 첫 번째로 제가 독일의 최대 플리마켓 시장 마워파크에서 이 카메라를 샀고 스티커를 붙였고 거기서 첫 번째로 산 흑백 필름을 어떤 사진을 찍었었나 이렇게 마워파크를 제가 찍었었죠. 마워파크 풍경을 찍었었고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 어디서 찍은지 다 아까 얘기처럼 다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다 기억이 나고 그 마워파크 앞에서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시던 분이 있었고 되게 힙한 음악 약간 EDM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EDM 연주하는 앞에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전 여기 춤추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춤은 추지 않고 사진을 찍었었죠. 그리고 이제 마워파크에서 돌아가는 길에 유모차를 끌면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있는 아빠를 발견했는데 너무 장면이 재밌어서 이것도 찍었었고 그리고 여기는 비건 플리마켓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고 강가에서 일몰이 지는 걸 보면서 맛있는 걸 먹었었죠. 그리고 독일의 풍경들 그리고 지하철 플랫폼에서 또 사진을 찍었었고 여기는 어딘 것 같나요? 호텔 봐봐요 다 기억나잖아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까사캠퍼 꼭대기에서 베를린에서 이렇게 다양한 풍경들을 흑백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예술가 거리 서점 올라가는 길에 찍었었고요. 여기는 캐리어를 들고 가는 분이 너무 무단횡단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길래 수영을 가는 길에 찍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저희 수영 갔었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찍었었고 그 컬러 필름으로도 베를린에서 좀 찍었어요. 컬러 울트라맥스를 중간에 사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베를린 TV 탑이고 잘 나왔어. 이거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딱 너무 잘 보여가지고 찍었고요. 이것도 자전거 타다가 이것도 저는 생각이 나. 찍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더워. 맞아. 이날 공원에 갔었죠. 여기 티어가르든. 티어가르덴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이상하게 더러워 보이는데 이거 꽃가루 물 위에 꽃가루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찍었었고 여기 티어가르덴에 있는 호수에 개를 산책시키면서 이렇게 뛰어노는 멍멍이도 찍었었고 산책을 끝내고 버거킹 가는 길에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이탈리아 풀리아 지방 바리에서 그 골목길 사진들도 찍었어요. 사실 할머니가 여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래 이 할머니를 찍고 싶었는데 제가 이 각도도 잘 못 잡겠고 뭔가 할머니를 대놓고 찍기에는 좀 쑥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 몰래 찍었는데 잘 나오진 못했어요. 여기 할머니가 있다 정도 할머니가 있다 정도만 나와 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만 알 수 있는. 저만 알 수 있는. 그리고 바리 산책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저는 이 사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번 여행에서 딱 보면은 그 베를린 거리를 지나가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그런 가게처럼 생긴 가게인데 여기 잔뜩 뭐 장난감들을 걸어놓은 거예요. 되게 독특한 풍경이라서 찍었고요. 여기 조그맣게 틈에 아저씨가 있는 것도 너무 그림 같은 풍경 이런 거를 찍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바리 시내를 산책하다가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찍었는데 포토부스에서 여러 명이 들어가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그리고 바리 여러 가지 시내 풍경도 찍었고 그리고 바리에서 폴리냐노 아마레로 갔죠. 폴리냐노 아마레에서 여기를 되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간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픽한 곳이다. 그래서 그 폴리냐노 아마레에서 제일 유명한 절벽 해변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요. 이건 전에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이런 사진들도 찍었고 여기는 수영을 하고 폴리냐노 아마레에서 산책을 한 풍경입니다. 되게 독특했어요. 이렇게 절벽 위에 집들도 있고 그리고 필름을 갈았어요. 이 필름은 베를린 필름 카메라 공방 같은데 그래서 실험적으로 만든 필름인데 색감이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물 빠진 음. 필름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물 빠진 느낌이고 약간 빈티지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해변 쪽에서 찍으면 되게 좋겠다, 이태리 해변에서 찍으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해서 그때 찍었던 건데 잘 나왔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거 풍경이 되게 근데 생각보다 웃기면서. 그렇게까지 물이 빠진 느낌이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빠진 느낌은 아니고 아마 이거를 스캔하면서 좀 조정하지 않았을까. 이거 스캔해 주시는 분이 13536에서 아 잘못 찍힌 줄 알고 좀 보정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좀 달라요. 좀 느낌이 약간 좀 더 투명한 느낌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런 해변도 같습니다. 저희 모노폴리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죠.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약간 가상현실과 같은. 이거는 저 짝꿍분이 이거 찍었던 내가 사진인데 이게 제일 잘 찍은 것 같지 않나요? 제일 잘 찍었습니다. 저기 근데 바다가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앞에 양귀비꽃들이 있어서 해변이랑 되게 컨트라스트가 강해가지고 왠지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필름으로 빨간색을 찍었을 때 항상 예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거의 엎드려서 찍었었는데 맞아요. 잘 찍으셨습니다. 여기도 모노폴리 해변이었고 모노폴리가 되게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해변이 너무 아름다웠어. 절벽 사이에 해변이 있고 그리고 들판이 쭉 있다가 갑자기 해변이 나타나는 게 작은 소소한 해변, 프라이빗한 해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작은 해변들 숨겨진 어떤 숨겨진 비밀의 장소를 발견한 느낌 너무 좋았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쭉 봤고 그리고 사실 고백하자면 그 미스테리한 필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필름이라서. 근데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 맞아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건물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누군가의 포토샵으로 보정해서 좀 올릴 수도 있는데 누군가 이건 다리 같아 뭔가. 기차인지 다리인지 찬지도 있고 기차 집도 있고 타 같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 사진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래될 정도면은 궁금해. 이게 선명하게 나왔다면 옛날 장면은 그러니까. 딱 이런 것도 이것도 기차 같은데 철길에 있는 기차 정말 이거는 역 플랫폼 느낌인데 방에 아저씨 앉아있는 사람 이거 방에서 아저씨가 뭘 하고 있는 찾거나 뭔가 하고 있는 등이 보이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무섭기도 한데 약간 무서워. 언제적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잘 나왔으면 하는 약간 재미있었을 텐데 아쉽고 다음에 또 유럽 플리마켓을 갈 일이 있다면 그런 필름들을 좀 더 찾아봐야겠어. 찾아서 그거를 현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비비안 마이어 영화처럼 뭔가 누군가가 찍은 어떤 미스테리한 필름들을 발견해서 사진을 현상해서 뭔가 보물 찾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여행에 가져가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제가 이번 여행에서 찍었던 필름 사진들을 쭉 봤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뭘 토론해야 되는 거죠? 댓글로 여행에서 어떤 필름 사진을 찍었는지 어떤 필름 카메라를 가져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자가 아직 많이 적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